자, 공부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풀기의 이야기를 승익쌤에 연결해서 좀 가보도록 할 건데요. 목표가 중요해요. 근데 저도 여기 앉아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꿈이 있는 친구들이 좀 부러웠어요. 제가 선생님이 되어서 되게 특이했던 친구 중에, 그러니까 보통 직업군을 말하라고 하면 이제 이과반을 하면 뭐 연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뭉뚱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꿈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특이한 친구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농부가 꿈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농기구를 개발하고 싶대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특이해서 기억이 남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사실 꿈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직업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선생님이 될지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되고 나니까 이게 저의 천직이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미있는데 일단은 적어도 고등학교 때 그럼 나는 무엇을 원동력으로 공부했는가를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하고 싶다였어요. 진짜 잘하고 싶다. 내가 진짜 멋있게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변에도 공개적으로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 진짜 1등 한번 해볼게.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내가 누구를 이겨볼게도 좋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내 모습을 보여줄게여도 좋고요. 뭔가의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주변에 알리세요. 공개적으로. 더 높은 꿈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 3번이 사실은 중요해요. 2번은 뭐냐면 분량과 시간이 구체적으로 수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뒤에서 이야기할 거니까 앞에서부터 미리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분량을 정해야 된다는 건 제가 그 플래너를 작성하는 친구들 중에 많이 봤는데 실제로 뭐 해야 할 일 1, 국어, 2, 수학 이렇게 적는 친구를 봤어요. 왜 적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분량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오늘 책상에 앉아서 펼칠 것이 무엇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사실 그 어린이 때는요, 그 어머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엄마가 펼쳐주면 돼요. 여기 풀어. 어디 봐, 여기 풀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잔소리를 할 만한 분량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더도 문제풀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수학 공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게 나오면 전부 다 별표를 치고 넘어가는 친구들. 그쵸? 전부 다 별표를 치고 넘어가는 친구들. 하나는 그 문제를 보고 그냥 하루 종일 고민한대요. 근데 이 후자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한 문제를 봐도 되게 열심히 한다. 근데 그것도 진짜 위험한 이야기인 게 저희는 결국은 모의고사형,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현재 시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수능형으로 100분 동안 30문제의 시험을 봐야 돼요. 패스도 해야 되고요. 모르는 게 나오면 그 찝찝함도 넘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평상시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할 분량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공부할 시간도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몇 시간 하겠다도 중요하지만 몇 시에 하겠다도 중요해요. 오후 4시가 되면 저는 인간 강사잖아요. 제발 저를 만나러 와줘요. 저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내가 공부할 시간도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수정을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만나고 나면 이제 갑자기 공부에 대한 열기가 뿜뿜해져가지고 막 엄청난 양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꼭 본인이 스스로 충분히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고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할 수 있는 양을 잡고 그게 무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 형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서 전 3주로 잡았어요. 좋죠. 아까 250일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서 나 좀 잘 썼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3주가 된 게 사실은 근데 이게 또 레파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습관인데 6개월은 해야지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6개월이 아이들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디스카운트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3달? 안 돼. 한 달? 이렇게 줄여가지고 적어도 3주는 유지를 해달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적어도 3주.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3주는. 그쵸? 3주는 유지를 해주시고요. 매일매일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한 체크도 해주시고요. 6번, 7번이 저에겐 가장 중요했습니다. 보상이요. 이거 없으면 공부를 못해요. 물론 공부할 때의 기간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끊고 열심히 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부터 적어도 3년의 시간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전부 다 안 할 방법은 없어요. 그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을 섞으세요. 그래야 공부도 재밌어질 수 있어요. 어린이 때를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어린이 때 어떻냐면 엄마 나 이거 했어. 초콜릿. 할 수 있잖아요. 사주세요. 뭐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스스로에게 목표 달성하고 나면 보상을 주세요. 내가 공부하기로 한 것을 좀 더 빨리 끝냈다면 그만큼 그날은 거실에 들어 누워서 쉬세요. 그리고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했대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몸풀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습관 형성에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작심 삼일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고 저희도 강의를 해보면 보통 한 3강까지 많이 들어요. 4강부터 잘 안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걸 만들었거든요. 3일 하고 무너져도 돼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매일매일 똑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해내다가 못하면 끝!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3년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다가 무너져요. 무너져야 사람이에요. 근데 대신에 3일 공부하고 하루 무너지고 사실 3일이면 그게 일주일이거든요. 그 일주일에 6일이나 공부한 사람이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무너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3일마다를 패턴으로 만들어 주셔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공부가 수학에서는 제가 3일을 기준으로 요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요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을 패턴을 좀 더 늘려주면 되거든요. 보세요. 1일차에는 개념에 대한 학습. 그죠? 개념을 공부합니다. 수동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강의로 들으시고요. 선생님 설명하시는 걸로 개념 이해를 하세요. 개념은 혼자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근데 중요한 게 제가 개념 위주라고 하면 문제풀이를 싹 빼더라고요. 수학은 개념 옆에 붙어있는 예제 유제 있죠? 거기까지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개념이 적용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틀째 날에 어떻게 가느냐? 문제풀이. 개념 공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탁탁탁탁 스피드업해서 풀어주세요. 이때 이제 우리 그 유형 뒤쪽에 들어가는 뭐 레벨 1, 2 수특으로 말하면 그런 문제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주시는데 3일차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1, 2일차에 한 거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친구 진짜 없거든요. 보통 진도를 빼야 되잖아요. 그죠? 3번째 날마다 내가 틀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어지면요. 이거 엄청 빠르게 실력 상승이 됩니다. 사실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것은 이틀치의 공부의 2~3배 되는 양을 3일째에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요렇게 한번 넣어보시고요. 이게 이제 완벽하게 좀 잘 되면 사실상 이틀 요 1, 2일차가 2번 반복되고 3일차가 들어가는 식으로 일주일이 만들어줄 수 있겠죠.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수학에 대한 변화를 되게 많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한 줄 요약하자면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꼭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수학 들어가면서 적용되는 게 이제 중3 친구들이 고1 되면서부터는 과목명이 바뀌어요. 고1 친구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다음 해에 한 번 더 혹시 그럼 이제 큰일 나지 않을까? 그렇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물론 한 해에 한 끝내야 되겠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랑 완벽하게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될까? 그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죠? 현재 고1부터 3학년까지는 지금이랑 패턴 똑같이 들어갑니다. 중3만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고1 수학을 EBS에서 수학의 왕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3 친구들 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수학에 대한 변화 살짝 보시면요. 교육과정 변화하면서 이런 부분들 바뀝니다. 어떤 거 바뀌어요? 제목 살짝씩 바뀝니다. 수와 연산은 그대로지만 문자와식 함수 대신에 뭐라고요? 변화와 관계.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데 엄청난 영향이 있나요? 아닙니다. 두려워하실 일은 절대 없어요. 기하, 도형과 측정. 큰 변화 아니죠. 확률과 통계, 자료와 가능성. 맞죠, 사실. 왜냐하면 경우의 수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도 자료와 가능성으로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에 대한 변화 들어가고요. 구체적인 내용 조금만 더 보시면
요게 이제 변화예요. 2022의 변화. 자, 현재 수학 상하로 불리는 그러니까 고1 과정이 공통 수학 1, 2로 불립니다. 큰 차이 없죠? 내용의 차이도 거의 없어요. 순서가 살짝 바뀌는 부분들 들어가는 거, 그리고 행렬 들어가는 거 뒤쪽에 있지만 그런 부분 살짝 변화 있고요. 그 외에는 큰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고, 요 부분이 바뀌어요. 선택 과목과 관련된 부분들이 바뀌는데, 현 시점 고1 친구들의 경우에는 수학 1, 수학 2가 공통 과목이에요. 무조건 봐야만 하는, 그러니까 수능에도 이 부분이 출제가 무조건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1 친구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선택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미적분이 보통 이제 이과 계열로 진학할 친구들이 선택을 많이 하고, 확률과 통계는 문과 계열, 인문 계열 진학할 친구들이 많이 선택한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2학년 돼 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적분이 표준 점수가 좋다던데 넘어와요. 미적분 하다가 안 되는데 확 통 넘어옵니다. 왔다 갔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가 무너져요. 그래서 내신을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보게 되는지도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수능에 어떤 과목을 볼지에 대한 것도 빠른 판단으로 정하셔야 되고요. 밀고 가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표준 점수의 차이 있긴 있어요. 미적분이 좀 더 높게 봤는데 그 만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능 만점 확실해요? 그거 아니면 확률과 통계가 훨씬 공부량이 적은 건 분명합니다. 요런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이공계를 진학하려면 미적분은 아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선택하는 게 옳습니다. 자, 대신에 중3 친구들이 올라가면 그 고민이 좀 적어집니다. 왜냐? 확률과 통계가 공통과목으로 내려옵니다. 모두가 하셔야 돼요. 공통과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무조건 하시고요. 제목이 엄청 달라졌죠. 수학 1이 대수예요. 내용 똑같습니다. 제목만 바뀌었어요. 수학 2가 미적분 1이 됩니다. 내용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제목이 바뀌어요. 사실은 이렇게 바뀌는 게 내용상 맞아요. 이 수학 2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미적분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목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 선택에 관련된 부분들, 미적분 2가 현재 시점의 미적분, 선택 과목 미적분이고, 기하는 선택 과목 기하인 건데, 요게 이제 수능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차피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까지는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화된 부분들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띄웠는데요. 가장 큰 변화로 꼽는 것이 공통수학 1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 행렬. 학부모님들 기억하시죠? 행렬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쵸, 뭐 6차, 7차 교육과정 이럴 때. 그 친구들이 어느새 빠져 있었거든요. 어느새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행렬 치고 2007 개정에 있던 것이 다시 들어온 거죠, 그죠? 근데 행렬 치고 되게 쉽게 들어갔기 때문에 부담 없습니다. 어렵지 않게 들어가고 있고요. 고1 1학기가 공통수학 1, 2학기가 공통수학 2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의 차이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삭제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 중3과 연결되는 내용들 그대로 쓰이는 것들 큰 차이 없고요. 자, 대수 완전하게 변화 없고요. 미적분 1도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기 공통수학 1, 2 부분의 제목을 좀 봐주세요. 중3 친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제목이어야 됩니다. 잘 읽어보시면 다항식,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다 중3에 등장하죠. 그죠? 거기에 뼈대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2차 방정식 다 중3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고1 때는 뭘 새로운 걸 배우느냐? 저기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이라는 부분 보이시나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수학이 재밌어지는 방법입니다. 중학생들에게는 근해 공식 기억하시죠? 그쵸. 근해 공식은 다들 아시거든요. 그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해 공식 배우면서 루트 안에 있는 값에 대해서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중학생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중학생들 맞죠? 중3 친구들. 제곱한 모든 실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그쯤에서 중3의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곱한 수 중에 음수가 되는 건 없을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걸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궁금한 척이라도 해보자고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걸 중학교 때 궁금해한 친구들에게 고1에 들어가서 복소수는요, 빛과 소금이에요. 제곱해서 음수인 게 나와요, 여러분. 고1 때. 근데 이걸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i를 제곱하는데 왜 마이너스 1이야? 그죠? 내가 그것까지 왜 공부해야 돼?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수학은 흐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 고등학교 때 다시 등장을 하면서 거기서 확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 공통수학 2 좀 보시면, 아니 전체로 볼게요. 여기 도형 없어요. 고등학교 때 도형 안 다룹니다. 기하를 제외하고는요. 수학에서 도형을 안 다룬다니, 그죠?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도형 안 다룹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 도형의 이동 전부 다 도형이잖아요. 맞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배운 도형의 모든 성질들은 고등학교 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원을 갖다가 평면 좌표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방정식으로서 해결을 해요. 그럼 원에 대한 성질은 언제 알아야 될까요? 중3 때 끝내고 오셔야 돼요. 그럼 고등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네 배웠잖아.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언제 배웠는데요? 동공 지진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선생님께 어디일까요를 물어보면 선생님은 중학교 때. 그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중고를 같이 보면서 정말 소름이었던 게 딱 이 부분이었거든요. 중학 도형 복습하세요. 중3 친구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의 삼각비 뭐 이런 거 다 등장했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 삼각함수로 등장을 해요. 삼각함수 있잖아요. 저기서 사인 30도는 당연히 깔고 가는 내용입니다. 사인이 뭐였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2, 중3에 해당하는 내용들 복습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복습 얘기하면 보통 그러거든요. 중학교 그런 교재 1, 2, 3학년 거 6권을 준비해서 복습하냐고. 그죠?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중학 도형이든 중학의 내용이든 관련된 것을 EBS에 제가 강의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들어보시면 돼요. 꼭 제발 중학 복습을 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요즘에 더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학 복습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확률과 통계의 원순열 파트 삭제되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니까 괜찮아요. 모비율 다시 등장했는데 2009 개정에 있던 것들이 다시 들어와요. 살짝의 변화는 있습니다. 미적분 2는 아예 변화가 없고요. 기하도 살짝의 공간 벡터가 다시 들어오는 변화는 있습니다만 이제 아직 요건 좀 먼 미래 같이 느껴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띄웠습니다.